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 진짜 사람에 따라서는 뭐 살인 본능까지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간혹가다 이제 뉴스나 어떤 드라마 이런 거 봤을 때 뭐 욱해서 큰 사고를 치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자기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대요.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.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그리고 그 상간자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말 그때 가서야 그 드라마나 뉴스 봤을 때 정말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어떤 큰 사고를 치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때 가서 이해가 간답니다. 자기 자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격도 크지만 마음의 분노 이런 것도 엄청난 거죠. 더군다나 만약에 상간자가 정말 뻔뻔하게 나온다면 정말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. 하지만 이 현실은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 했다간 오히려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려야 됩니다. 이 상간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쨌든 일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뻔뻔한 입에서 무슨 말을 하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뭔가 뭐 가서 폭력은 행사하지 않더라도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그 뻔뻔한 입에서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진실된 사과를 받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상간자하고 이제 꼭 소송을 통하진 않더라도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합의를 볼 때 좀 우리가 일반적인 판결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아요. 왜냐하면 상간자가 자기가 지킬 게 많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거를 막 상간 소송하고 뭐 자기 월급이 됐던 뭐 집이 됐던 뭐 압류 들어오고 하면 이게 자기 배우자도 알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도 자기의 이런 불륜 사실을 알게 될까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는 상간자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러한 불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되는 직업,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서 불거지는 문제로 인해 그러니까 그 상간자가 지급해야 될 위자료보다 더 엄청난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간자들도 더러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꼭 상간자 소송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해서 합의를 보시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. 아니 막말로 단돈 얼마라도 더 받으시면 좋잖아요. 그렇지만은 또 이게 이제 감정이 너무 이제 악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돈은 두 번째 문제가 돼버리고 어떻게든 너도 고통스럽게 살아봐라 라는 이러한 악감정으로 또 소송을 끝까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근데 이거는 뭐 합의를 보시던 아니면 뭐 판결까지 가시던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다하게 그러니까는 일반 판결금보다 너무나 지나치게 과다하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 상간자가 나중에 너무 많이 줬다 다시 돌려달라 이런 경우에 과연 돌려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예전에 이제 상간자 소송을 하기 전에 이제 그때 이제 합의금은 뭐 1억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 그 상간자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사람은 직장도 무너지고 집에서 이혼을 당해서 진짜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냥 증거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잡힌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상간자하고 이제 저하고 계속 이제 이런저런 조율을 하면서 이제 결국 1억 원에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. 그런데 그때도 뭐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1억 원을 내는 게 낫지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정말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라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자기한테는 싸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때 만약에 소송을 했으면 절대로 1억 원은 받지 못하고 뭐 많이 받아봐야 뭐 2천 진짜 많이 받으면 3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죠.
거죠. 그래서 그때도 저희 의뢰인분한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, 끝까지 뭐 상간 소송 해가지고 2, 3천 받으면 뭐 하겠냐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설득을 했는데, 그분도 뭐 쉽게 그냥 이해하시고 이게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,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진짜 열이 받아요. 이제 거의 40 정도 다 된 남편이 한 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, 오자마자 막 펑펑 울어요. 너무나 분통하고 원통하답니다. 그래서 진정하시고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는데, 이제 그분이 이제 항상 제 블로그를 한 달 넘게 계속 이렇게 보셨나 봐요. 그러다가 이제 저를 딱 보니까 좀 감정이 올라오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 남편 말로는 그래요. 자기의 아내가 어느 종교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, 그 종교 같은 종교를 신봉하는 남자하고 외도를 했답니다. 외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카톡으로도 정말 쓰레기처럼 대화를 해요. 뭐 자기네들 신체 뭐 다 찍어서 보내고, 뭐가 어떻고, 아까 하고 왔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뭐 또 하고 싶어 이래가면서, 완전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지랄 난장판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간남한테 이 남편이 연락을 했던 거예요. 그랬더니 그 상간남이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2천만 원에 이제 합의를 보기로 한 거예요. 그랬는데 이 상간남 이놈이 그 다음날 자기는 총각이고 당장 직장도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, 그러니까 500만 원만 깎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신경 쓰기가 싫으니까 더 두말 안 하고 알겠다, 그렇게 해라 라고 했대요.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대요.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,500만 원도 자기가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다,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만 더 깎아달라,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그때는 약간은 좀 기분은 좀 많이 언짢았지만, 그나마도 빨리 이걸 빨리 털어내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대요. 그래서 알겠다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의금이 1,000만 원이 된 거예요.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놈이 또 전화가 왔더래요. 전화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, 내가 자기 중고차를 팔려고 봤더니 5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500만 원이라도 받던지 아니면 말던지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난 거죠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자기 아내가 시킨 거예요. 그 상간남한테. 우리 남편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고 온순하고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깎으면 남편은 성격상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서라도 알겠어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. 근데 이 남편분이 얘기하기는 그랬어요. 자기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자기 아내는 항상 굉장히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항상 작은 방에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만 있었다고 했었어요.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잖아요. 그러면서 결국 상간남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500 깎아라, 얼마 깎아라 계속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제 결국 이제 저한테 찾아왔던 거죠. 근데 저는 그 남편이 정말 너무너무 불쌍했어요. 저 와이프도 어디 거지같이 저런 여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살아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상간남은 자기가 총각이다, 나는 그래서 걸릴 것도 없다, 직업도 없다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산도 없다 이거죠. 그러니까 그 상간남은 30대 초반이었거든요. 그리고 또 그 집에서 그놈 아들 하나였더라고요. 그런데 그 상간남이 계속 거짓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자기 아버지가 뭐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원비만 해도 너무 벅차서 너무 힘들다, 생활이 어렵다, 계속 이렇게 거짓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.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상간자한테는 전화 안 해요. 연락은 잘 안 하는데 그땐 제가 연락을 했어요.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. 당신 직업 없다고 하니까 괜찮다, 직업 없어도 좋다, 결혼도 안 했다, 그래 그것도 괜찮다, 그래도 우리는 당신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다. 그리고 나중에 네가 직장을 들어가면 바로 압류 들어갈 것이고, 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너네 집 다 집행 들어갈 거다, 집달간들 데리고 너 그때 가서 보자. 네가 지금은 직장도 없고 결혼도 안 했겠지만 너 언젠가 할 거 아니냐, 그때 보자. 그리고 우리 의뢰인 당장 너한테 돈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, 너 기다려봐,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내가 끝까지 너 찾아가마 하고 한번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지 엄마
모시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더라고요. 찾아와가지고 그 엄마는 그냥 그 엄마가 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. 자식 새끼가 그러고 돌아다녔는데. 근데 그 엄마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놈은 내 자리에 앞쪽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더라고요. 자기가 잘못했다고.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잘못 용서 빌 사람은 내가 아니다. 왜 나한테 이러느냐 하고 빨리 일어나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자에 앉혀놓고 나한테 이렇게 아니라 저 남편분한테 사과를 해라 이렇게 진심 어리게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.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사과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그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해가지고 얘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죠. 당신 꼴도 보기 싫다고 한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? 합의할래 안 할래 했더니 네, 그래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로 합의를 했어요. 저는 그냥 무조건 5천을 질른 거죠.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게 결혼 안 하신 분들 나는 뭐 배우자도 없고 하니까 나는 뭐 걸릴 거 없다 뭐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. 자기가 평생 혼자 살 거 아니면 언젠간 누군가를 만나서 하다못해 동거라도 하겠죠.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. 집행 아니면 어느 직장을 구하든지 그러면은 4대 보험 혜택 받는 직장 들어가면요 그 월급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상간자분들도 만약에 자기 자신이 뭐 지금 당장은 나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홀가분하다 그러니까 너 하려면 해라 배째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그 합의금 때문에요 인생 완전 날아갑니다. 판결 받으면 이자는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. 원금도 원금이지만 이자도 상당히 많아집니다. 그리고 평생 이것 때문에 4대 보험 된 제대로 된 직장을 못 다닌다는 건 정말 불행이잖아요. 그거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물론 불륜 짓거리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어떻게든 간에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. 그게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죄를 씻는 거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살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.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겁니다. 이제 어느 남자가 이제 바람을 폈어요. 바람을 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지역 유지였나 봐요. 이제 굉장히 유지였고 그래서 자기가 외도를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 자리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엄청난 걸 잃는 거죠. 그래서 그 상간자가 그 상대방 피해자 배우자한테 이제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. 그리고 이때 당장 1억 7천만 원이 없으니까 이제 지급기를 정해서 언제까지 해가지고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원 발행을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이 남편분은 이제 그 날짜 딱 가서 은행 가서 지급 신청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상간남이 이제 슬슬 하루 이틀 지나면서 지가 좀 생각이 바뀐 거겠죠.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1억 7천만 원까지 줘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 1억 7천만 원을 주는 게 억울해서 이 남편을 상대로 해서 청구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다. 불법이다. 그러니까는 이 계약 자체는 굉장히 좀 불공정한 계약이다. 그래서 이거 무효로 해달라라는 소송을 했습니다. 이때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?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기 이제 96년도에 있던 사건입니다. 간통으로 피소될 처지에서 합의금으로 금 1억 7천만 원의 약소금 이게 96년도에 있던 사건입니다.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부녀와 통정한 후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구속될 여지도 있어 다소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상간자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그와 같은 처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금 1억 7천만 원의 약소보험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간통죄가 있었을 때긴 해요. 그래서 그 유지가 그 상대방 그 상간남이 고소당하면 자기가 구속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1억 7천만 원에 했단 말이죠. 하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도 뭐 간통죄가 폐지가 돼갖고 자기가 뭐 구속되고 할 위기는 없었지만 사실 그때도 그렇게 막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이 사람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이제 이 관련된 이 주위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알려질까봐 이제 이게 겁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정할 때
저희 변호사님들이 이제 가서 그런 조정도 많이 받아갖고 오세요. 그러니까 비밀. 절대로 이와 관련된 모든 비밀 일체 누설하지 말 것, 이런 조건으로 조정도 많이 하고 오십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로 판단된다면 뭐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뭐 구속 당할 일은 없겠죠. 그런데 이제 이걸 떠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 자신이 엄청난 어떤 타격을 입고,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무슨 상간남 소송해가지고 2, 3천 물어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, 이 사람은. 그래서 과다하게 이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. 물론 피해자도 그걸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. 사실 사람이니까. 그런데 꼭 이때는 돈을 노리고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괴롭히고 싶으니까. 근데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돈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상간남이 자기가 이제 있던 이 궁박,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.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 입장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궁박한 상태에서,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협박을 해가지고 너 돈 내놔, 너 안 그러면 다 발설할 거야,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을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했던 그 합의금을 그 남편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, 이제 이런 결론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도 대부분 이제 화가 나니까 이 상간자한테 가가지고 뭐 따귀를 때리기도 한다든지, 아니면 막 심하게 욕설을 한다든지, 아니면 막 죽일 듯이 막 뭔가 흉기를 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내 감정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. 오히려 자기 자신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확률만 더 높아지는 게 되고,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내가 상간녀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막 삭삭 빌면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더 열받잖아요. 분통 터지잖아요. 내가 사과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하고 앉아 있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하고는 되도록이면 접촉을 안 하시는 게 사실상 좋습니다. 그리고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좀 자기 자신이 좀 이성의 끈을 놓지 말고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 거니까 어쨌든 이제 요 판례에서 보듯이 이 상간자 분들도 뭐 과다하게 이렇게 뭐 합의금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걸로 해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, 꼭 이분들이 나중에 번전 생각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준단 말이야? 이러면서 자꾸 쓸데없이 좀 돌려달라,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씩 한 번씩 있었어요. 저희들은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죠.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. 그러면은 너 여기서 청구 이의 소송 걸던지, 아니면은 부당이득금 소송 걸어라. 그래서 판결 나오면 주겠다라고 해요. 그렇지만 이 사람들 이런 소송 안 합니다. 근데 어쨌든 그런 강압에 의한, 뭐 예를 들어서 뭐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너 빨리 여기다 찍어, 얼마 주겠다고 써, 뭐 이거 아니라면 사실상 그건 다 그대로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피해자 분들도 너무 이 감정 상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생각하지도 않고 막 극단적으로 막 상간자를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. 상간자가 이뻐서 압박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간자하고 만나는 자리는 먼저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이렇게 CCTV가 어디서 이제 잘 비추나 한번 보세요.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세요.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손 뻗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얘기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해결을 지으세요. 그게 현명한 겁니다. 끝.